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인생은 짧다라는 책입니다. 김이율 지음 레모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다듬고 잘 보호하고 잘 엮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를 덜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꾸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못한 것은 반성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계획하고 꿈꿀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관계, 성찰, 처세, 행복, 시간에 관한 글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 때론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몇백 년을 견뎌온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작다고 얕잡아 볼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자 할 때는 그의 일상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친 중대한 사건 앞에는 자신을 굽히기 마련이지만 일상에서 행하는 사소한 일에는 천성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기심만을 내세운다면 그는 전적으로 인생을 함께할 인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 겪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사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성공을 거머쥔 자와 성공을 쫓는 자의 차이는 그건 바로 용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지혜, 고귀함과 진실함,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용기가 없는 인생은 가을이 되더라도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용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생각하는 순간 곧바로 행동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요,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과해서도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게 목표입니다. 무턱대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2번 생각한 후에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가 인생에 있어서 평생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신음할 것이며 거대한 벽 앞에서 끊임없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명예욕에 집착하여 자신을 망치고 탐욕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은 목표는 남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신세를 그르치게 되고 인생 자체를 시시하고 따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잦은 성취욕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얕잡아 보고 남의 의견이나 생각을 짓밟고 맙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나 무리한 목표도 너무나 작은 목표도 아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목표, 그러나 바로 눈앞의 것이 아닌 한 걸음 앞의 목표,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는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기 일을 하면 즐거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기만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적합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선 일단 자기의 재능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신조로 삶을 살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일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일을 구해야 합니다. 구한 일자리에 만족한다면 그 외의 것은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급에 연연하거나 연봉에 연연한다면 자칫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 만족감은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욕을 깨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따를 것입니다. 일 그 자체에 미쳐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며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낄 것입니다. 염세적인 사람은 노년이 불행합니다. 세상사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염세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가 결여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염세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대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으며 타인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은 염세의 감정이 누구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노년에 불행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화병에 걸리거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순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노년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변화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는 지금의 생활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없이 발전되고 완성된 일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며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변화보다 한 걸음 더 스스로 빨리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도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남보다 앞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이상 멈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멈추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되레 걷잡을 수가 없는 또 다른 불상사가 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비천한 노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화를 최소화하고 화를 냈다 하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여움이 생기면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호흡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면 잠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노여움을 버리고 두 눈을 감아야 합니다. 두 눈을 감는 순간이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멈추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 화낼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말을 섞는 일입니다. 말을 섞는다는 것, 즉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우리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모든 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를 우습게 보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화는 아주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때론 대화를 통해 돋보일 수도 있고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일상의 대화에서도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상대방의 기분도 잘 읽고 상황에 맞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력 있고 분별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지친 육체와 영혼으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불행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피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피곤하면 일상 모든 일에 도무지 흥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외부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행동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판단합니다. 조급한 판단은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사사건건이 불안의 재료가 되고 아무리 편안한 시간에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마저도 편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흥분되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잊게 되고 조화로운 감정이 상실될 것입니다. 또한 피로는 모든 병의 근원이며 또한 결과입니다. 피곤해지면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악순환 탓에 인생이 영원히 파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먼저 피곤을 다스려야 합니다. 피곤을 없애려면 강한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대한 일은 쓸데없는 생각의 끈을 놓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깨끗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두고두고 걱정하는 사람보다 일의 능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피로감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흥미거리나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 외에 여러 가지 흥미거리나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고민거리를 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피곤은 과도한 집중력으로 일하거나 골똘히 한 가지 일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일도 고민도 잠시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피로감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개의 희망이 100개의 절망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 중의 하나 정도 없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일하는 의미도 없고 공부하는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희망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살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곧 향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00개의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100개의 희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으로도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와 마주보고 나를 안아주기 위해 이 책,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인생은 짧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순간을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